26번 연속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연속 방정식은 기억나시죠? 일단 가정이 두 가지였죠. 그죠? 단위 시간당 흐르는 유량이 일정하다. 두 번째,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죠? 밀도가 일정하다. 자, 밀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비압축성 유체다. 그죠? 밀도는 V분의 M. 그죠? 근데 유량 V도 일정하고요. 밀도도 일정하다 보니까 뭐가 항상 지나가는 질량이 항상 보존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한다. 맞습니다. 뉴턴의 이 법칙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은 오일러 방정식이고요. 오일러 방정식. 단면적과 유량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구할 수 있다. 이건 속도고요. 유체 방정식을 따르면은 실제 유체의 경우 경계면에서는 상대적으로 0이 아니죠. 그죠? 연속 방정식에 따르면 그런 말은 없죠. 그죠? 답은 1번이고요. 27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20cm, 속도가 1m의 물제트가 그림과 같이 넓은 평판에 60도 경사직에 충돌합니다. 그러면 요 속도가 1m인데요. 1m가 요렇게 생겨서 1m가. 근데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60도란 이야기예요. 60도. 비스듬하게 1m/s면요. 그죠? 속도의 y 성분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죠? 속도의 y 성분은요. 요 길이죠. 요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게 1이라 그러면요. 요게 1이라 그러면은 요 길이. 요 길이는 1 곱하기 sin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sin 60. 그죠? 힘을 계산하면요. 힘은 F는 지름이 20이라고 나왔으니까 20cm라고 나왔으니까 로 A U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로는 1000이고요. 뉴턴이라고 물어봤으니까요. 1000이고 A는 4분의 파이의 0.2의 제곱일 거고요. 속도는 sin 60인데 sin 60은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셔도 되고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27.19가 나오네. 27.19 뉴턴.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볼게요. 이 문제는 푸실 때요. 보세요. 자, 1m/s의 요 관을 통해서 뭐가 흐르냐면요. 유량이 흐릅니다. 유량이. 그죠? 유량이 흐르기 때문에 요 y 요 x축 방향도 유량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F는 로 QU로 푸셔야 됩니다. 로 QU로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속도가 1 나왔다고 하더라도 로 QU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F는 1000 곱하기 Q가 4분의 파이의 0.2의 제곱 곱하기 1 하시고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되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0번 볼게요. 소방호수의 마찰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소방호수의 마찰 손실이에요. 그죠? 이거 보시면은 마찰 손실이니까 HL은 그죠? HL은 F의 D분의 L 2G분의 U의 제곱이 무슨 식이에요? 달시식이에요. 그래서 마찰 손실은 호수의 길이에 비례하고요. L. 그죠?
호수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마찰 손실은 작아지고요. 그죠? 이게 커지면 얘는 작아지고요. 맞죠? 그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광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 손실은 적어지고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마찰 손실은 크고요. 마찰 손실은 호수의 거칠기와는 무관하지 않고요. 거칠기는요, F가, 그죠? 레이놀즈 수하고도 연관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상대 조도 기억납니까? 조도. 거칠기에도 영향을 받아요. 물론 인계 상태일 때 그렇긴 한데 F는 레이놀드와 상대 조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동점성 계수 나오고 지름 나오고요. 원간 내 평균 속도가 5일 때 마찰계수 물어봤습니다. 마찰계수의 마찰계수. 마찰계수는요. F는 기억납니까? 레이놀즈 수분의 64 하는 거요. 층류일 때 F는 레이놀즈 수분의 64. 그런데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동점성 계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죠? 지름이 0.02m고요. 속도가 5죠. 맞아요. 그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0.1이니까요. 이거는 1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죠? 10만이 나오죠. 10만이. 그죠? 10만 아니죠. 잠깐만요. 속도가 5cm, 10만 넣으면 이게 문제가 이상한 거죠. 그죠? 왜냐면 층류일 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평균 속도가 5cm per sec라고 나와서 5cm. 5cm니까 5가 아니고요. 0.05m per sec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럼 10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0 층류 맞네요. 그죠? 그러면 레이놀즈 수가 1000이고 그죠? 64 0.064 답은 1번 이렇게 풀시는 겁니다. 되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뭐일 때? 층류일 때 마찰계수는 레이놀드 수하고만 연관관계가 있고 그때의 식은 F는 레이놀드 수분의 얼마? 64 하는 거 기억하십니다. 64 자, 그 다음에요. 유체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 볼게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비중계를 이용합니다. 비중계가 뭐냐면요. 비중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게 피코노미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유리관이 있어요. 유리병이 있어요. 병에 뚜껑이 요렇게 생겼어요. 뚜껑이 요렇게 닫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체를 집어넣고 뚜껑을 탁 닫으면 얘가 밖으로 폭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유체를 주로 뭘 알고 있는 유체를 쓰냐면 밀도를 아는 유체를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피코노미터의 무게를 재고요. 이 유체를 밀도를 아는 유체를 집어넣고 무게를 잽니다. 그죠? 무게를 재면은 피코노미터에 뭘 할 수 있어요? 피코노미터에 무게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뭐요? 유체의 무게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피코노미터 무게에서 다 집어넣고 유체의 무게만 집어넣으면은 넘치게끔 밖으로 다 나오게끔 하니까 밀도를 아는 유체에 뭘 할 수 있어요? 무게를 알 수 있죠. 무게를 알 수 있으면은 밀도를 아니까 무게도 아니까 뭘 할 수 있어요? 피코노미터의 부피를 알 수 있죠. 이 피코노미터의 부피를 알았어.
그럼 뭐만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요? 이제 다른 유체를 집어넣고 질량 계산하면은 그 유체의 밀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비중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질량을 알고 있는 추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falling ball 비스코미터. 이 낙구식 점도계 기억나십니까? 스톡스 이용한 거요. 스톡스 법칙을 이용한 거. 이 낙구식 점도계, 질량을, 추를 이용해서 그 유체에다 질량을, 그 아는 질량을 톡 떨어뜨리면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계산해서 점도 계산하죠. 그죠? 점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밀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계 아닙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량을 알고 있는 추를 이용하는 방법. 그 질량을 알고 있는 추를 이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질량을 알고 있는 추, 질량을 알고 있는데 그 추의 무게만 알면은 그죠? 밀도 계산할 수 있다. 뭐 그 이야기고요. 자, 이미 알고 있는 최적의 용기를 이용하여 액체의 질량을 재는 방법.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비중계랑 같은 이야기고요. 자, 4번 보시면 작은 관으로 액체를 통과시켜 일정량의 액체가 통과하는데 요하는 시간, 이건 점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점도 계산하는 방법. 이게 점도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요새는 안 나옵니다. 점도 계산하는 방법. 그죠? 일정한 조그만 관에다가, 조그만 관을, 요런 관에다가 여기다 조그만 이렇게 구멍, 오리피스를 내가지고요. 요렇게 오리피스를 내가지고, 점도가 높은 놈들은 지나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죠? 점도가 적은 놈은 지나갈 때, 이 오리피스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죠?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점도 측정하는 방법. 4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수문 AB가 받는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 그랬어요. 수평 성분은 볼게요. 이거 보세요. 내가 얘를 물속에서 요쪽에서 요렇게 쳐다보면은 이게 곡면으로 된 수문이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보입니다.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평판이 받는 힘과 똑같아요. 근데 요 길이가 얼마라고? 2m. 그럼 중심은 수면으로부터 1m. 그죠? 그럼 F는 뉴턴이라 그랬으니까 9,800 곱하기, 그죠? PA인데, 그죠? 감마 곱하기 H, 높이가 1이고요. 그죠? 감마 H의 면적 그랬어요. 그 면적은 높이가 2고 폭이 얼마라 그래서 폭이 3. 그럼 2 곱하기 3.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58800 뉴턴 될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 보세요. 우리가 수직면 계산할 때 요 평판이 있다 그러면 요 평판의 면적을 내가 A라 그럴게요. 그리고 물의 높이를 내가 H라 그럴게요. 요 물의 높이를 H. 그럼 평판이 받는 수직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모든 점에서의 뭐는 똑같아요? 압력 똑같죠? 그죠? 그럼 F는 PA, 그죠? 맞아요. PA일 거예요. 근데 P는 뭐예요? P는 감마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뭐예요? 단면적이죠? 근데 단면적 곱하기 높이는 또 뭐예요? 감마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높이는 우리 뭐로 쓸 수 있어요? 부피로 쓸 수 있잖아요. 감마 V. 그죠? 그래서 수직면 같은 경우에는요. 수직면 같은 경우에는 자, F는 PA 해가지고 감마 HA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 수직면은 수직 분력은요. F는 감마 곱하기 그 수면을 누르고 있는 유체의 부피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유체의 부피를 계산하셔도 돼요. 그럼 보세요. 요 수면이 받는 물은 어디냐면요. 물은 이만큼의 물이 위에서 누르고 있죠. 이만큼의 물이. 그죠? 이만큼의 물이. 그러면은 이거 부피 계산하면 되죠? 그럼 부피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근데 높이가 3이죠. 폭이 3이니까. 그럼 이 단면적은 얼마예요? 이 단면적은 2원이죠. 2원.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죠? 요게 2고, 그죠? 그러면 얘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그거의 몇 배? 4분의 1개가 4분의 1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해도 되고요.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파이 r 제곱을 써도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볼게요. 요 면적은 파이 r 제곱 쓰면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을 4로 나눈 거죠. 곱하기 얼마? 3. 요게 부피고요. 여기다 9,800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9,800 곱하기 4 없어지고요. 파이는 3.14 곱하기 3이죠. 9점 얼마니까 10만 가까이 나오겠네요. 답은 3번. 그죠? 요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정확하게 92360 362.8 나오네요. 2.8. 그래서 정확하게 92363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수직면은요. 계산하기 힘들 때는 감마 V 이거 부력이랑 같은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죠? 38번 부력 나왔네요. 비중이 1.03인 바닷물이 전체 부피의 15%가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이 있어요. 이 빙산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가라앉지 않을 때는요. 반쯤 가라앉았을 때는 뭐예요? 여기서는 물체 빙산의 무게는 그러니까 빙산에 의해 배제된 그죠? 배제된 바닷물의 무게랑 같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빙산의 무게는 뭐예요? F죠, F. 그럼 감마 V예요. 그러니까 감마 빙산 곱하기 빙산의 부피 V. 맞죠? 는 빙산에 의해서 배제된 바닷물이죠. 그러니까 빙산의 바닷물이니까 빙산의 바닷물의 비중량 곱하기 V인데 이 V는 뭐예요? 빙산 중에 얼마만큼이 잠겼어요? 85%가 잠겼죠. 그 잠긴 85%의 부피만큼 바닷물이 밖으로 기어 나갔죠. 그러면 0.85V의 빙산이에요. 되죠? 그대로 풀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빙산의 비중량 곱하기 V는 바닷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1.03이죠. 1.03 곱하기 그죠? 1.03 곱하기 1000 곱하기 9.8 해주시면 되죠. 그죠? 다 이게 같으니까 1.03만 쓰고요. 0.85V인데 VV 없어지고 0.85만 남죠. 그러면 그 빙산의 비중은 그대로 쓰시면 되죠. 1.03 곱하기 0.85 0.876 이렇게 될 거예요. 1번 되죠? 자, 부력은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떠 있을 때는요. 떠 있을 때는 그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에서 배제된 유체의 무게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그리모에서 호 AB에 작용하는 수직분력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거 보세요. 여기에 있는 놈의 F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계산해요, 그죠? 감마 V 그럼 돼요. 그러면은 요 놈 위에 누르는 요만큼의 물, 이만큼의 물, 그죠? 이만큼의 물. 이놈의 뭐 계산해주면 돼요? 부피 계산해주면 되죠? 요만큼의 부피. 이 되죠? 부피. 부피인데, 이 보세요. 부피 보시면은, 자, 부피는 요만큼, 에다가 요만큼. 그 다음에 곱하기 폭 해주시면 되죠? 폭은 2m니까.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만큼의 부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요놈의 단면적은 얼마냐면은, 요게 8이고요. 요게 반지름이 5니까 요게 40이에요. 40 곱하기 폭이 2. 맞습니까? 더하기
요놈의 단면적은요. 요놈의 단면적은 반지름이 오니까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을 4로 나눈 단면적 곱하기 폭이 2. 여기에 감마 9.8 곱해주면 돼요. 9.8에 80 더하기 그죠? 80 더하기 뒤에는 얼마나 나오냐면요. 자우장 나오겠죠, 그죠? 요 계산하면 되죠. 요 계산하시면 얼마나 나오냐면요. 값이 1168.8kN이 나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런 수직 분열 계산하실 때는요. 감마 V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마 V. 기억합니다. 감마 V. 자, 28번 볼게요. 압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압축률. 압축률은 뭐가 압축률이라 그랬어요? 우리 최적 단성계수 있어. 최적 단성계수. 최적 단성계수는요.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압력의 변화 그랬어요. 그죠? 변화. 그래서 부피의 변화량분의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 그래서 이 단위가 파스칼 압력 단위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최적 단성계수예요. 최적 단성계수. 그런데 압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압축이 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압축률은 최적 단성계수의 역수예요. 그래서 단위는 압력분의 1 이렇게 나타내요. 이걸 뒤집으면 돼요. 델타 P분의 V분의 델타 V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게 압축률이에요. 압축률은 작으면 작을수록 압축하기 힘들어요. 최적 단수는 크면 클수록 그죠? 크면 클수록 압축하기 힘들어요. 이 두 개가 반대 개념이에요. 1번 볼게요. 압축률은 최적 탄성계수의 역수이다. 맞습니다. 자, 압축률은요. 그죠? 유체의 최적 감소는 밀도의 감소와 같은 뜻이다. 최적이 감소하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아무리 부피가 감소하더라도 질량은 변하지가 않죠. 그런데 최적이 감소하면 요 V가 감소하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네요. 유체의 최적 감소는 밀도의 증가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돼요. 압축률은 압력 변화에 따른 최적의 변화율이에요. 최적 탄성계수는 부피의 최적의 변화율에 대한 압력의 변화고요. 압축률이 작은 것이 압축하기 힘들죠. 압축률. 최적 탄성계수는 크면 클수록 압축하기가 힘들고요. 되죠? 28번. 자, 29번 볼게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할 때 가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이상유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유체 더하기 정상유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유. 그죠? 그래서 이상유체이기 때문에 비압축성이고요. 그 다음에 점성이 없는 애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찰이 없는 흐름 맞고요. 정상상태 맞고요. 정상유. 비압축성이고요. 유동장 내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그 두 점이 같은 유선상에 있어야 돼요. 자, 같은 유선상에 있는 임의의 두 점에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을 한다고요. 그게 정상유잖아요. 그죠? 같은 유선상에 존재한다. 그죠? 이 유선과 이 접선 방향의 속도가 같은 거고, 같은 유선상에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4번이 참 애매하긴 한데 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르누이의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같은 유선상이 존재해야 돼요. 아무 의미의 두 점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할게요.